10년 된 과학관 전시관이 있어요. 근데 이걸 한국 수백 년 과학 문명의 정수를 담아서 완전히 새롭게 바꿔야 한다면, 심지어 주어진 시간이 1년도 채 안 된다면 어떨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 바로 이처럼 뭐랄까 숨가빴던 2018년 국립과천 과학관 한국과학문명관 리모델링 프로젝트에 대한 기록, 또 참여자들의 생생한 경험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요. 거의 재계관 수준이었던 이 대규모 작업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시작됐는지, 그리고 2018년 한 해 동안 정말 수많은 전문가들이 어떻게 협력하고 또 어떤 어려움들을 극복했는지, 그래서 11월 성공적인 개관까지 그 치열했던 과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진짜 바로 옆에서 지켜본 것처럼 생생하게요. 네. 오늘 이 분석은 단순히 그 화려한 결과만 보는 게 아니고요. 이 불가능해 보였던 공동작업의 난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 과정 자체에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왜 10년 만에 이렇게 대대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했을까요? 그냥 단순히 낡아서만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일단 개관하고 10년이 지나면서 그간 쌓인 새로운 연구 성과들, 이걸 좀 반영해야 했고, 또 과학관 자체의 어떤 브랜드 이미지, 이것도 강화할 필요성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핵심 비전으로 내세운 게 오래된 미래를 찾아서였죠. 오래된 미래요? 네. 그러니까 한국 과학 문명이 가진 그 독창성과 보편성을 기반으로 해서요. 과학기술이 정치, 복지, 경제, 군사, 문화예술 이 5가지 영역에서 어떻게 문명의 꽃을 피웠나, 이걸 보여주고자 한 겁니다. 아, 오래된 미래를 찾아서 과거 속에서 미래의 길을 본다는 그런 의미군요. 근데 그 방대한 내용을 정말 압축적인 시간 안에 담아내려면 뭔가 확실한 구심점이 필요했을 텐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바로 한국과학문명의학연구소에서 단연간 축적해서 발간한 한국의 과학과 문명 총서 시리즈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아, 그 총소 시리즈요? 네. 이 방대한 연구 결과물이 그냥 참고자료 정도가 아니라 이 촉박한 일정 속에서도 콘텐츠의 깊이와 방향성, 이걸 딱 잡아주는 뭐랄까 핵심 동력 역할을 한 셈입니다. 잘 정리된 사전 연구가 있었기에 프로젝트 속도를 확 높일 수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정말 탄탄한 연구 기반이 있었기에 그 짧은 시간 안에 밀도 높은 기획이 가능했군요. 그래도 2018년 2월에 기본 설계를 시작해서 11월 개막까지, 그러니까 약 9개월, 10개월 만에 거의 재개관 수준의 리모델링을 해낸다는 건 와,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자료 보니까 과정이 정말 숨막힐 정도였다고요. 네, 정말 그랬습니다. 과천과학관이 총괄 지휘를 맡고요. 그 아래 컨텐츠를 책임진 저희 한국과학문명학연구소 외에도 그 전시의 밑그림을 그린 기본 설계의 윤현기획, 그리고 실제 전시물 제작과 설치를 담당한 시공의 전시과학, 이런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 투입됐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공간 설계, 영상, 음향, 번역, 패널 디자인, 감수 전문가까지 합류했으니 어휴, 와, 정말 드림팀인데요. 문제는 이분들이 평소에 하던 학술 연구나 각자 전문 영역에서의 작업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협업을 해야 했다는 점이죠. 서로 다른 배경과 언어를 가진 전문가들이 아주 유기적으로 융합해야 하는 그야말로 고난도 협업이었습니다. 그렇죠. 각기 다른 전문성을 가진 팀들이 모여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 가는 마치 오케스트라 같은데 조율 과정은 훨씬 복잡했겠어요. 자료를 보면 역시 소통 문제가 가장 큰 허들이었다 이렇게 나오던데요. 네, 그게 핵심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요, 매주 진행 상황 점검하고 의견 조율하는 회의가 계속 열렸고요. 워낙 일정이 촉박하니까 주말에도 시공 현장에서 작업이 계속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분야의 사람들이 만나서 각자 입장을 이해하고 또 결과물을 함께 만들어내는 과정, 이게 엄청난 집중력과 상호 이해를 요구했죠. 아, 정말 쉽지 않았겠네요. 네, 이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총서라는 명확한 콘텐츠 기준선, 이것도 중요했고, 또 과천과학관 자체가 가진 경험과 인적, 물적 지원 역량, 이것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정말 모든 참여자의 어떤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긴밀한 소통, 이게 없었다면 불가능했겠네요. 그 치열했던 과정 끝에 마침내 2018년 11월 14일 한국과학문명관이 성공적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결과는 어땠나요? 정말 기대 이상의 성공이었습니다.
그 노력과 결과물을 인정받아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만 표창을 수상했고요. 와, 장관 표창까지. 네, 외부 평가도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국내 카이스트는 물론이고 특히 동아시아 과학사 연구의 세계적인 권위기관이죠. 영국의 니덤 연구소로부터 받은 호평, 이게 전시의 학술적 깊이와 완성도를 입증하는 아주 중요한 성과였습니다. 뭐 해외 과학 블로거들의 좋은 반응도 계속 이어졌고요. 대단하네요. 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자료 속 참여자의 말을 대신 좀 전하자면 이 프로젝트를 위해 정말 헌신하신 과천과학관 관계자분들을 포함해서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다고 합니다. 장관 표창에 세계적인 연구기관의 인정까지 받았다니 정말 대단한 성과입니다. 이 과정을 쭉 따라와 보니까 그 깊이 있는 학술 연구가 어떻게 이렇게 매력적인 대중적 경험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지 실감이 나네요. 여러분도 이제 전시관에서 만나는 그 흥미로운 콘텐츠 뒤에는 이런 치열한 협력과 숨은 노력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박물관이나 과학관에서 의미 있는 지식과 감동을 얻을 수 있는 이유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 전시는 과거를 통해 미래를 보려고 했잖아요. 한국 과학 문명이 세계 문명에 앞으로 어떻게 기여할지에 대한 오래된 해답을 찾고자 했죠. 개관하고 이제 몇 년이 흘렀는데요. 현재 기술력과 문화적 매력을 동시에 키워가고 있는 한국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이제 한국 문명의 미래 역할에 대해 어떤 새로운 질문 혹은 답을 떠올리시나요? 이 전시가 던진 질문에 대해서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이미 있을 것 같습니다.